네, 현재 시간 2시 21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장은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현 시장을 긴급 진단해보고 각 시장 안에서의 눈에 띄는 종목들 전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코스파트너스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본부장님과 세 가지 상황실을 통해서 시장의 핫한 섹터들 분석해 보겠고요. 첫 번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GI텍, LG에너지솔루션 같이 뜨자. 오늘도 시장에서 또 LG에너지솔루션 수혜주 찾기에 분주한 투자자들. 이번에는 GI텍이 꼽혔는데 앞서 저희가 최현욱 매니저님하고도 LG에너지솔루션 이야기를 해봤어요. 물론 이것이 시장에서 블랙홀처럼 자금을 빨아들이면서 지수 하락을 유발하고 있긴 하지만 이 지수 하락을 다 설명하기엔 역부족이다라고 했는데 우리 김진경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사실 이제 시장의 흐름 봤을 때 물론 LG 에너지솔루션의 영향이 아예 없다고라고 좀 말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우리나라 시장 보면은 계속적으로 이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던 상황이고 물론 이 매도세에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긴 했지만은 LG 에너지솔루션의 상장 임박과도 좀 연관이 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일각에서는 상장 후에 시총이 100조 원 안팎에 가능하다라는 관측이 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현재 이제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이렇게 시총으로만 좀 따지고 보면은 이 코스피 2위에서 3위 규모의 이제 초대형주로 이제 떠오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이에 이제 코스피를 벤치마크로 삼는 이 투자자들이 오히려 기존 포트폴리오 내에 있는 대형주를 팔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좀 담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수급적인 좀 여파로 몰리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여전히 이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관심이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으로서는 이 수급 부담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 오히려 수급 부담이 가격에 비해서 이 가격이 좀 낮아지게 된다면은 이 저가 매수 유입으로 연결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를 계속 하락시킬 만한 악재로만은 볼 수 없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러면 이럴수록 또 이 시장 내에서도 가격 메리트가 높은 또 종목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자체를 너무 안 좋게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기회를 마련하고 있다라고 좀 바라보시면 되실 것 같고 또 LG 에너지 솔루션 이후 이제 상장 이후에 또 수급 흐름의 방향이 또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수급으로 인한 이 시장 움직임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청약 일반 청약이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청약만 되면 한 주를 받으면 손실 볼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그게 하나의 국룰처럼 지금 시장에서 팽배하게 퍼져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금이 있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하는 게 답인 건가요? 사실 이제 통상적으로 네. 따져봤을 때 이 코스피의 상장 기업들의 경우는 워낙에 이제 공모 규모가 크다 보니까는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이제 코스닥 시장만큼 높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좀 다른 상황이지 않나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역대급 흥행에 또 성공한 상황에서 한 주라도 더 받기 위한 개인 투자자들의 눈치 싸움이 좀 치열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받기를 위한 이 경쟁률은 더욱더 치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 현실적인 부분을 따져봤을 때 청약 전날인 오늘까지 이제 증권사 계좌 개설을 마쳐야 됩니다. 청약은 내일부터 19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제 진행이 되게 되는데 지금부터 뭐 계좌 개설을 하고 한다면은 시간상으로 사실 좀 여유롭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좀 따져보았을 때 아직까지 계좌 개설을 못하셨다면은 너무 아쉬움을 가지시는 것보다도 오히려 LG 엔소 이 청약에만 집중하시는 것보다도 시장에서 오히려 이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주들이 오히려 수혜에 따른 기대감으로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또 이런 이슈들이 좀 작용되고 있기 때문에 대안책으로도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후에 주가 흐름에 이 수혜주들의 움직임은 어떨까도 또 기대가 되는데 GI텍이 오늘은 또 관련주로 꼽혔거든요. 어떤 회사인지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일단은 지금 상황이 오늘 만약에 상한가로 마무리가 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추세 흐름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일단 올라갈 때 따라잡는 것은 좀 다소간의 가격 부담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우리가 GI텍과 같은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종목에만 너무 관심을 가지시는 것보다도 이 안에서도 종목들을 계속 순환매로 돌아가면서 움직여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관련주들이 또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눌림목일 때 공략해볼 만한 종목들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면은 뭐 TSI라든지 DA 테크놀로지라든지 CIS와 같이 이러한 종목들이 추세는 정별이지만 오늘 시장의 영향으로 조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올라가고 있는 종목, 이미 너무나 관심 집중이 되어 있는 종목보다도 우리가 눌림목씩 공략할 수 있는 종목에 관심이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종목이 도대체 어떤 종목인가요? 일단은 이제 네. LG 에너지 솔루션 한다면은 바로 2차 전지 장비 관련주를 지금 주목을 받고 있거든요. 특히나 과거에는 소재 업체들이 좀 주목이 되었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순환매로 이어지면서 일단 장비 업종으로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관련주 안에서 또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은 저는 TSI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TSI의 경우가 오히려 이평선 차선 정배열 그려 나가고 있는데 이 5일선에서 안정적으로 지지를 받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이 11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좀 더 눌림목일 때 또 한번 기회를 잡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시장 속에서 오히려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살펴보신다면은 이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주 위주로 조금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어떤 그 종목군들을 우리가 추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은 많은데 그런데 이렇게 급등하는 GI텍보다는 오히려 하락하는 눌림목 구간에 있는 종목을 공략하는 게 더 수익률 있어서 좋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한 종목을 또 꼽아주셨습니다. TSI라는 종목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이번엔 소비주 안에서 BGF 리테일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동안 물가 상승으로 인해서 음식료 이야기도 해보고 그리고 이 상품 가격과 연관된 종목들도 다 다뤄봤는데 편의점주, BGF 리테일은 안 해봤거든요. 근데 요즘 가공식품 물가 상승에 혼수유족의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어요. 네, 일단은 BGF 리테일의 경우가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브랜드 CU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여러 편의점 업체 중에서 이 PB 상품으로 가장 경쟁력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나 주류라든지 뭐 간편식이라든지 초저가 시리즈라든지 여러 가지 제품들로 인해서 이 차별화를 좀 보이고 있다는 점이죠. 최근에 뭔가 비대면 수업이라든지 또 재택근무가 증가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PB 상품이나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다면은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외식에 대한 수요가 줄다 보니까는 편의점으로 발길이 이동하는 경우도 높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편의점 매출로 좀 직결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최근에는 혼술족 증가도 좀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주류를 보면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 말고도 요즘에는 생소한 브랜드들도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PB 상품에 대한 인기가 여전히 높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인기가 높고 또 편하고 간편하게 먹을 수가 있는 이 안주류에 대해서도 매출이 증가세로 보여지고 있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편의점 업황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수요 회복 그리고 경쟁사 대비해서 상품력에 대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매출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오프닝 기대감이 아직 남아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리오프닝은 언젠간 오겠지. 계속 이렇게 살 수는 없을 거야라고 하는데 계속 그 시계열이 늦춰지면서 많은 분들이 너무 일찍 담았다라고 불평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리오프닝 기대감, 그로 인한 소비주들의 상승 언제쯤 나타나게 될까요? 저는 이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기대감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워낙에 타격을 많이 받은 상황이었고 또 이미 주가가 선반영이 된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거죠. 그동안 이 시장에서 소외가 되었던 업종들이 최근에 점차적으로 관심이 모여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그만큼의 이제 가격 메리트도 높고 또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저렴하게 담을 수 있는 저가 매수에도 유효하다라고 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시장 상황 속을 좀 들여다보면 굉장히 빨리 주도주가 교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를 좀 잘 타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중에서 낙폭 과대가 되었던 종목들이 어느 정도 하락세도 좀 진정이 되고 있고 서서히 자리를 잡아나가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워낙에 가격 메리트가 현재 높은 상황이고 또 소외가 되었던 종목들이라는 점에서는 충분히 우리가 이목이 집중이 될 만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는 좀 무조건 피하자라기보다도 이제는 서서히 우리가
저렴하게 주워 담자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셔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리오프닝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관련주들의 주가 상승이 또 점차 나타나지 않겠느냐 해주셨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BGF 리테일은 또 실적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2022년 지금 담아봐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혹은 또 앞서 저희가 지하이텍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리오프닝 관련주를 노려보는 게 좋을까요? 한 줄 평과 함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편의점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의 친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면은 이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생수부터 시작해서 뭐 과자라든지 음식료 그리고 퇴근 후에는 간편히 먹을 수 있는 뭐 맥주라든지 이런 부분을 보면 거의 다 편의점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이렇게 코로나19 사태와도 연관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은 이 만약에 종식 이후에도 여전히 편의점에 대한 수요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생필품 구매라든지 또 1인 가구의 증가, 맞벌이 가구의 증가 이런 부분에도 여러 가지 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가장 필요한 업종이기도 하고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편의점에서 우리가 생활을 많이 이 생필품을 좀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매출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BGF 리테일도 워낙에 고점에서 많이 하락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리고 서서히 바닥을 다지고 최근에 반등세를 시도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 편의점 쪽에서 매출 증가세가 이제 가시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편의점 관련주에 대해서는 좀 더 중기적으로 살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의 경우는 조금 더 길게 보아서 제가 17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의 경우는 13만 8천 원으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BGF 리테일의 목표 주가는 17만 원, 손절 가격은 13만 8천 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리오프닝 기대감 아직 남아있다라고 해주셨고요. 마지막 상황실은 어떤 걸까요? 확인해 보시죠. 수주 본격화에 들어간 두산퓨얼셀입니다. 기대감을 상승하고 있긴 한데 4분기 실적 컨센서스는 또 합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두산퓨얼셀도 정말 작년에 너무 내가 많이 기대를 했나? 라는 원망이 좀 많이 나왔던 대표적인 종목이에요. 네, 일단은 전체적인 면을 봐서는 사실은 뭐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수주가 다소간에 예상보다 좀 늦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영향이 좀 작용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 CHPS라고 해서 청정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관련해서 이런 제도들이 뭐 아직까지 완전히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아무래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조금은 우리가 기대를 할 만한 성과들이 나오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은 일단 우리가 중기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신재생 에너지 의무 공급 비중이라고 하는 RPS의 경우가 이 수요를 바로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퓨얼셀의 경우는 당장에 뭔가 우려를 좀 가질 필요가 아니라 우리가 정책 모멘텀에 있어서도 충분히 기대를 가져야 된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3월의 대선 이후에 이 수수법 통과라는 이 하나의 정책 모멘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두산퓨얼셀의 경우는 지금 당장 어떤 우려감보다도 이런 좀 정책 모멘텀이 남아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어떠한 어떤 이슈라든지 연관이 되어 있는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꾸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라고 하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수소법 관련한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현대차가 제네시스 수소차 프로젝트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수소 관련주들이 대거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럼 이번에 혹시 1분기 부진한 실적이 예상되는 것도 이 여파 때문인가요? 아니면 전혀 다른 이야기인가요? 네, 사실 이러한 부분들도 좀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고 또 앞서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이 4분기 수주 이후에 빠른 매출 인식으로 좀 기대를 했었던 어떤 좀 큰 프로젝트 규모 100메가와트의 프로젝트가 이 지난달 23일에 수주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이 수주가 4,618억 원 정도 좀 된다고 하는데 이 연료전지 시스템 공급 계약을 좀 체결을 했다라고 공시했었고요. 하지만은 작년에 이 수주 공백으로 좀 결과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1분기에는 어쩔 수 없이 부진한 실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은 이미 대형 수주 달성을 좀 하는 모습 보여지기도 했었고요. 올해도 마찬가지로 좀 수주에 대해서 어떤 기대 모멘텀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번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해당 프로젝트 매출 인식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보다도 2분기 이후부터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오히려 두산퓨얼셀의 경우는 1분기보다도 2분기 이후에 회복세가 나타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지켜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두산퓨얼셀 그럼 마지막으로 한 줄 평으로 투자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들고 계신 분들 최악의 상황은 아니라고 하니까 더 버텨볼까요? 아니면은 수소 모멘텀 당분간 다시 또 불씨가 타오르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다른 쪽으로 교체를 해볼까요? 어떤 게 좋을까요? 네, 저는 두산퓨얼셀 지금 당장만 보지 말고 멀리 내다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 이 두산그룹주 자체가 이 수소 사업에 힘을 굉장히 많이 쏟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번 CES에서도 수소 생산이라든지 뭐 활용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이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좀 계획들을 좀 보여지기도 했었고요. 특히나 이런 기술력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는 모습이 좀 나타나주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사업 자체가 방향성을 친환경으로 좀 이끌어 나가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은 뭔가 단기적으로 이 주가를 이끌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아직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물론 친환경을 따라간다는 것은 긍정적이긴 하겠지만은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고요. 지금은 뭔가 충분히 단기적 어떤 성과를 기대한다기보다도 여전히 이 친환경이라는 트렌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안에서 얼마만큼 조금 두산 그룹주 자체가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꾸준히 지켜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태양, 수소, 그리고 로봇. 지금 두산그룹주가 갖고 있는 모멘텀은 많은데 멀리 내다보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혹시 김진경 본부장님은 지금 들어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확실히 또 한 번 이슈가 나오는 걸 보고 확인하고 반등 시에 들어가시겠습니까? 네, 저는 지금 당장보다도 어느 정도 지지라인을 확인을 하고 들어가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워낙에 두산퓨얼셀이 굉장히 주가가 많이 하락했던 종목입니다. 하지만은 물론 바닥인 것 같은데도 아닌 것 같고 좀 애매모호한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 4만 원대에서 어느 정도 바닥 라인, 지지라인만 확실히 구축이 된다면은 또 반등으로 추세를 돌릴 만한 기회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성급하게 좀 보시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는 바닥을 확인을 하고 난 뒤에 우리가 좀 결정 내려도 늦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KB증권에서도 두산퓨얼셀의 주가 하락이 과도하다. 내년 수주 증가가 기대된다라고 평을 내놓았는데요. 그 수주가 증가되는 모습을 보면서 또 매기가 붙는 모습을 보면서 그때 멀리 내다보신다면 두산퓨얼셀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진경 본부장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